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 오늘 주제는 목표를 세우지 않는 7가지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하다. 삶에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행동보다 말이 앞선다. 대부분 성공과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노력은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발전시키며 즐겁게 살겠다는 욕망을 불태우지도 않는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의도가 깔려 있고 무엇을 바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다. 진실한 가치관과 믿음은 오직 행동으로 표현된다. 행동하는 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말만 잘하는 10사람보다 낫다. 나는 1년 내내 다양한 사람에게서 온갖 아이디어에 대한 많은 전화와 편지 제안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기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다. 기억하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러려면 삶에 진지해져라.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삶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 나는 목표가 성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거라며 그때까지 아무 노력 없이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다. 그들은 왜 자신이 발전하지 못했는지 그 핑계를 대느라 창조적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7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세 번째 이유는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의식과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정신적, 감정적으로 자존감이 낮아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대하는 사람이 자신감과 낙관적인 태도로 장기간의 목표를 세울 수는 없다.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나 항상 스스로가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갖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그럴 가치가 없어. 라고 항상 스스로를 깎아내리기에만 바쁜 사람이 어찌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뚜렷한 목표를 세울 수 있겠는가. 네 번째 이유는 목표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별다른 목표가 없어 이것을 논의한 적이 없는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목표는 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을 낼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어른이 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인생에서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주위의 대다수가 삶의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되는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모든 희망과 꿈, 계획, 열정, 야망이 목표를 세우는 능력과 실천에 달려있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에서 얼마나 능력과 실천에 달려있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의 목표가 얼마큼 중요한지 이해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목표를 세우는데 집중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이유는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대학교 졸업까지 대략 15, 16년을 공부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교육기관도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오랫동안 행복을 누리는 비결인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어떤 과목보다 더 중요한데도 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은 이미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안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아주 형편없는 기술을 습득한 뒤에도 기본 실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나는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20년 이상 연구하고 계속 실행해 왔다. 수십만 명 앞에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쳤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에 전략과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했다. 감히 말하건대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나만큼 철저하게 공부하고 적용해온 사람도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나조차도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다. 목표를 세우는 방법은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분명히 부자이거나 행복하거나 둘 다일 수 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거절이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줄곧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때문에 꿈과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우리가 자라면서 큰 기대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게 하려고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온갖 핑곗거리를 만들어주셨다. 때때로 가족과 친구들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일을 성취하려고 한다며 우리를 비웃었다. 주변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태도에 오랜 동안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남들 하는 대로만 하면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난받고 좌절당한 아이는 남들과 잘 지내려고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와 꿈, 목표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는 항상 안전한 쪽을 선택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본래 능력보다 낮은 성취를 이루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목표를 비밀로 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비웃거나 비판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표를 하는 데 있어 예외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직장 상사나 배우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직장 상사나 배우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결코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도록 격려해주는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항상 격려해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자.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다. 그것은 수학의 법칙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격려해 주기를 바란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 일곱 번째 이유면서도 가장 커다란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계속 안주지대에만 머물러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비관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이 두려움은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맹목적인 비판과 처벌에 기인한다. 이것은 일단 잠재의식의 자리를 잡으면 다른 어떤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우리의 희망을 마비시키고 꿈을 꺾어버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커다란 장애물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주된 원인은 성공을 이루는 길목에서 맞닥뜨리는 실패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실패가 하는 역할은 단순하다. 실패 없이는 어떠한 성공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패는 성공의 전제 조건인 셈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은 동시에 가장 커다란 실패이기도 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은 동시에 커다란 실패이기도 하다. 베이비 루스는 홈런왕이 되었던 그 해에 가장 많은 삼진을 당했다. 성공은 숫자 게임이다. 무언가 시도한 횟수와 마침내 그것을 성공할 가능성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비록 최악의 야구선수라 할지라도 타석으로 들어오는 모든 공을 향해 전력으로 스윙하다 보면 언젠가는 안타를 치고 결국에는 홈런까지 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전력을 다해 스윙하고 결코 삼진 아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토마스 에디슨은 우리 시대의 가장 성공한 발명가이다. 그는 발명품 특허를 무려 1093개를 받았고 그 중에서 1052개는 살아생전에 이미 상품화됐다. 그러나 발명가로서 에디슨은 동시에 가장 큰 실패자이기도 했다.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과학자나 사업가보다도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전구를 밝혀주는 탄소가 팔리는 필라멘트는 무려 1만 1000번 이상의 실험을 거쳐 개발한 것이다. 에디슨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한 젊은 기자가 그에게 5000번 이상 실험에서 번번이 실패함에도 왜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하느냐고 물었다. 그런 그에게 에디슨은 대답했다. 젊은이, 자네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직 잘 모르는구먼. 나는 실패한 적이 없네. 나는 5000번 이상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험에 효과가 없는 방법을 무려 5000개나 찾아낸 셈이네. 이 말은 곧 실험에 성공할 방법을 찾아내는데 5000개만큼 가까워졌다는 뜻이지. 정말 멋진 말이죠. 이 글을 읽는데 그냥 에너지가 엄청 올라오는 기운을 느낍니다. 나폴레옹 힐은 제가 잠깐 읽다가 졸음이 좀 왔어요. 네.
나폴레옹 힐은 모든 불행 속에서 더 큰 기회나 성공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나폴레옹 힐은 모든 불행 속에는 더 큰 기회나 성공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실패를 다루는 방법은 실패 안에 있는 가치 있는 교훈을 찾는 것이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다 자신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라는 말이다. 역피해 의식적 사고를 하는 사람. 괄호 안에 내 행복과 성공을 위해 세상이 무엇인가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되자. 내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세상이 무엇인가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되자. 당시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모든 실패는 목표를 향하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자.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좋은 점을 찾자. 위대한 성공에는 항상 많은 실패가 따른다. 결국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있기에 성공도 가능한 법이다. 모든 실패는 더 많은 노력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하는 자극이라고 생각하자. 모든 실패는 더 많은 노력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하는 자극이라고 생각하자. 특히 비즈니스와 판매업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 실패할 때마다 성공에는 그만큼 한 발 더 다가가는 셈이다. 잠깐 동안의 패배를 일단 정지한 뒤 이 길로 가시오라는 표지판으로 간주하자. 리더의 특성 중 하나는 결코 실패나 패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에 가치 있는 학습 경험, 일시적인 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위대한 미식 축구팀 감독인 빈스 롬바르디는 바람직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가 속한 팀, 그린베이 패커스 팀이 중요한 경기에서 패하자 한 기자가 롬바르디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롬바르디는 우리는 완전히 진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다.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일시적인 실패나 장애를 위대한 성공을 거두는데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로 받아들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네, 좀 길었는데요. 많이 길었네요. 네. 목표를 세우지 않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삶에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죄의식과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의식과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네 번째 이유는 목표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는 거절이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안에 여섯 번째에서 목표를 비밀로 하는데 예외가 되는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직장 상사나 배우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도록 격려해주는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네. 우리는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을 항상 격려해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자.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그것은 수학의 법칙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에디슨에 관한 유명한 일화. 나는 실패한 적이 없네. 나는 5,000번 이상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험에 효과가 없는 방법을 무려 5,000개나 찾아낸 셈이네. 이 말은 내가 실험에 성공할 방법을 찾아내는데 5,000개만큼 가까워졌다는 뜻이지. 굉장히 감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크게 느낍니다. 나폴레옹 힐의 이야기도 그렇죠. 모든 불행 속에는 더 큰 기회나 성공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실패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실패 안에 있는 가치 있는 교훈을 찾는 겁니다. 그 실패에서 긍정적인 의도, 우리가 실패에서 주는 그 긍정적인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피해 의식적 사고를 하는 것. 그렇죠? 네. 그리고 리더의 특성 중 하나는 실패나 패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대신에 가치 있는 학습 경험이었다. 일시적인 이상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목표를 세우지 않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낭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한번 삶을 탐구해 보시면서 목표를 세우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정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